안녕하세요. 건강의 지혜를 전하는 허준고모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강식품 중 하나로 알려진 메밀은 맛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이지만 사람에 따라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레르기에 의한 쇼크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메밀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레르기란 그리스어인 알로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이는 변형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906년 프랑스 학자 폼 피케르가 처음으로 알레르기란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만 두드러기, 비염, 천식 등의 이상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면역이란 생체가 질병으로부터의 방어, 저항하는 반응을 말하는데 알레르기도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한 종류입니다. 메밀 알레르기는 1909년 헨리 스미스 씨가 알레르기 학회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일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버크휘트 포이소닝, 즉 메밀 중독이라 쓰고 있습니다. 메밀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 동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이 지역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메밀은 0.1에서 0.4% 정도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알레르겐 물질로서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메밀 알레르기는 전체 음식 알레르기의 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00년 일본 알레르기 학회와 2008년 국립병원기구 사가미하라 병원의 이마무라 등의 보고에 따르면 메밀 알레르기가 나타난 환자에 있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나는 비율이 3.4에서 3.9%로 다른 식품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피부, 점막, 호흡기, 소화기, 순환기 등 전신에 나타나며 이 아나필락시스에 의해 혈압 저하나 의식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를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합니다. 특히 메밀은 극히 적은 미량의 섭취, 기도 흡입, 피부 접촉으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식 알레르기는 어린이에게서 흔하지만 닭고기, 달걀, 우유 및 밀은 유아기의 알레르겐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반면에 메밀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및 성인과 같은 모든 연령대에서 볼 수 있고 한번 발생하면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메밀을 먹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면 우동과 메밀면을 같은 장소에서 재면할 때 가루 같은 것이 섞이거나 조리 과정에서 같은 솥에서 끓이면서 메밀을 끓인 뜨거운 물을 통해 메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이 다른 식품에 부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증량제 등의 메밀가루가 첨가된 제품이나 가루가 날려 코를 통해 흡입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은 메밀을 먹지 않으려고 해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메밀 관련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피하시는 등 외식 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겐 성분은 다른 재료와 동일한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공장에서 일반적인 생산 라인을 통해서도 혼합될 수 있습니다. 메밀은 냉면이나 메밀국수, 만두, 메밀차, 메밀새싹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메밀에 함유된 광독성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인 파고피린은 씨앗보다는 새싹이나 식물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즙이나 샐러드 등 생으로 먹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그다지 알레르기 증상을 겪지 않는 분들은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먹어도 괜찮던데, 또는 좀 그러던 말던데 너무 과한 반응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리 몸을 욕조로 가정해 봤을 때 욕조의 사이즈는 자신의 체질입니다. 욕조에 뜨거운 물을 채운다고 할 때 사람에 따라 그 크기는 각기 다르며, 사이즈가 큰 사람은 뜨거운 물에 비유되는 음식이나 화학물질, 스트레스, 전자파, 감염 등의 다양한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와도 금방 넘치지 않고 알레르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욕조 크기가 작은 사람의 경우에는 금방 물이 넘치게 돼서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차이일 뿐 계속해서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이상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큰 사이즈의 욕조라도 결국에는 물이 넘쳐 흘러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지금까지 이상 없이 잘 사용했던 화장품이나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었는데 갑자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서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것은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증상은 한번 넘쳐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반응은 점점 강하게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가 약한 사람은 아토피성 피부염과 두드러기를 앓고, 코가 약한 사람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건초열이 생기고, 폐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은 천식을 일으킵니다. 가능한 모든 증상이 알레르기로 인해서 신체 모든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밀을 비롯해서 땅콩이나 우유, 밀가루, 새우나 게와 같은 각각류, 계란, 초콜릿, 치즈, 커피, 두유, 설탕, 효모, 알코올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내가 자주 많이 먹고 있다면 그 양이나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재채기가 나거나 가벼운 기침, 눈물이 나는 가렵고 붉은 눈, 콧물, 피부 소양증 및 발적 등의 악화되지 않는 미미한 알레르기 증상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하여 치료할 수 있으나, 호흡이 짧아진다거나 입과 목이 가렵거나 붓고 호흡이 힘들어지는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응급처치를 하고 즉시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 알레르기 증상이 걱정된다면 미리미리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발견하고 좀 더 세심한 주의와 관리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다른 분들과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